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AI 시대가 왔다는 말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일상생활에서나 방송 준비하기 전에 챗GPT 같은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똑똑합니다. 평소 이전에 비교해서 절반 이상은 그 수고로움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저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는 AI가 우리 일상 깊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만큼 AI 인공지능을 제대로 알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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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아이들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교육청 융합인재과 임경수 장학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구교육청에서 AI 윤리교육 가이드북도 발표하셨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AI 또 인공지능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각, 추론, 언어 이해와 같은 지적 능력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해서 인간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네. 인류가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이해하거나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림과 글을 창작하는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인공지능은 공공안전부터 교육,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AI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돕는 조력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 일상 곳곳에 이제 AI가 활용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AI였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장학관님 실생활에서 AI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챗GPT나 네네. 제미나이 같은 대화형 AI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복잡한 질문에도 답을 척척 내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도로 위에서 보시면 도로 위에를 보면 차선이나 사람 신호등 같은 것들 그 인식을 해서 그 운전을 도와주는 자율주행 AI가 있고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 시청한 영상의 기록이라든지 검색 기록을 이용해서 영상을 추천해주는 AI, 안전 분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사고를 예방해주는 AI 지능형 CCTV. 의료 분야에서는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을 판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 판독 AI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 분석에 보충 또는 심화 자료와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AI 튜터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AI는 우리를 더 풍부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AI가 활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 깊이 스며들게 된 만큼 또 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장학관님께서는 아무래도 교육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체감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아이들마다 하는 학습하는 속도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AI의 도움을 받으면 AI가 학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선생님은 그 결과를 보고 아이들한테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개인 맞춤형 학습이 이렇게 실현이 되면 네. 학급 안에서의 격차, 학교 간의 격차, 지역 간의 학습 격차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에 교육의 무게 중심이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렇게 빠르게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뭐 지식의 습득이라든지 정답 찾기와 같은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만의 논리로 재구성하는 사고의 과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연필로 이제 글을 쓰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생성형 AI로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이런 강력한 도구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결과물을 당당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북과 네. AI 윤리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AI 윤리하니까 올해 초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AI 비서들끼리
AI들끼리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대화를 나누고 또 주인을 뒷담화하는 네. 일까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보안 문제 또 윤리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AI 윤리 기준이 점점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인공지능은 스스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도출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리한 도구들이 우리 사회에 독이 되지 않도록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의 어떤 편견, 오류 같은 걸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데요. 과거 남성 중심의 어떤 채용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을 한다든지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 편향적인 오류를 보완하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편향성을 경계하고 공정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성형 AI를 이제 악용해서 교묘하게 가짜 뉴스나 아니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사회에 유통을 시키면 사회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어떤 정보를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때는 그 사실이 진짜 정확한 건지를 확인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타인의 목소리나 얼굴 같은 것들을 도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네. 사회적 어떤 범죄 때문에 되게 심각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영상을 한 개 준비해왔습니다. 영상이 있습니까? 네, 같이 보시겠습니까? 볼까요? 네. 라이브 오늘 이채령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새로우시네요. 진유현 아나운서가 안 보이지요? 근데 신기한 게 네, 목소리는 좀 안타깝게도 진유현 어색한데 아나운서는 오늘부로 얼굴은 라이브 오늘에서 비슷하지 하차하기로 않나요? 하였습니다. 저 하차했대요 지금. 채령 씨 혼자 진행하는 건가요? 이것도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 핑크빛 기류 뭐죠? 이거는 너무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저희 저희 결혼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건가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이거 혹시 장학과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 제가 만들진 않았고 네.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이야, 이게 사실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게 저희도 이렇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이거 이렇게 영상 만들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요즘에 AI를 활용하면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너무 손쉽게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가짜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곳에서 사용이 되냐면 불법적인 음란물 같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네.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틈틈이 되게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가 타인을 공격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리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AI는 인간을 돕는 도구입니다.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존엄성, 책임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사용할 때 AI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딥페이크 그러니까 뉴스로만 접하다가 저희가 피해자가 되고 나니까 확 와닿는데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면 누구라도 감쪽까지 속아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관님 그러면요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좀 어떤 부분에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AI의 답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AI가 간혹 할루시에이션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거짓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AI가 주는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둘째는 개인정보는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됩니다. AI하고 입력한 대화 내용들은 다시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하실 때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뭐 전화번호, 뭐 이메일 이런 것들, 이런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직한 활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만들었는데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사용을 하면 이건 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AI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떤 AI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 출처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가 만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자신만의 생각이나 표현대로 재구성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태도가 네,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요. 작년쯤이었던가요? 그 일반 사진을 넣으면 일본풍 애니메이션 네. 사진으로 나오는 그런 생성형 AI가 유행했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내 사진이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런 부분을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만든 이미지가 언뜻 보기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AI 실제로는 기존의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학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일본의 스튜디오인 지브라 스튜디오하고 미국의 뉴욕 타임즈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AI 기업을 상대로 해서 왜 우리의 저작물을 너네들이 무단으로 가지고 와서 네. 학습하고 활용하냐라는 식의 저작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고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AI 저작권 가이드에 되게 큰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글이라든지 뭐 그림, 음악 같은 어떤 창작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창작물에 대해서 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들은 별도로 우리가 어디 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기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는 그 순간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AI 활용법에 대해서 인경수 장학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